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골다공증약 드시죠. 그럼 그거 몇 달 끊고 오셔야 합니다. 치과에서 이 말 듣고 시키는 대로 끊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약만 끊으면 이제 안심이다? 그건 아닙니다. 정작 결과를 가르는 건 뽑을 자리 잇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약을 몇 달 쉬는 건 우리나라 학회들이 실제로 권하는 절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셨다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달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이를 뽑은 분들을 모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끊는 것 하나만으로 턱뼈 문제가 줄어드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끊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끊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일이나 매주 챙겨 드시는 먹는 약, 그리고 몇 달에 한 번 병원에서 맞는 주사. 방금 말씀드린 연구는 먹는 약 드시는 분들을 본 겁니다. 주사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뒤에서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와 함께 끊는 것 말고 반드시 같이 챙기셔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입니다. 임플란트나 발치를 앞두고 계신데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얘기가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유독 헷갈립니다. 치과에서 들은 말과 내과에서 들은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치과는 턱뼈를 보고 내과는 허리랑 엉덩이 쪽 뼈를 봅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는 저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정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나눠 두겠습니다. 끊을지 말지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처방하신 선생님 영역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뭘 알고 가시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하나요?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턱뼈 일부가 아물지 않고 드러난 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을 건드린 자리가 몇 달이 지나도 덮이지 않습니다. 왜 하필 턱뼈일까요? 우리 몸에서 뼈가 바깥으로 드러날 일이 있는 곳은 입안뿐입니다. 이를 뽑으면 그 자리가 바로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입안은 세균이 많고 씹는 힘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자주 생기는 건가요? 작년에 여러 나라 학회가 함께 만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다 모아서 검토한 것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오래 쓰시는 분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를 1000명 중 3명 정도로 봤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일 없을 때의 기본 수치고 실제로 이를 뽑으면 이보다 올라갑니다. 그러니 발치를 앞두셨다면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못한다와도 거리가 있는 숫자입니다. 드물게 생기는 일이지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뼈 튼튼해지는 약이면 임플란트 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뼈 안에는 두 팀이 일을 합니다. 낡은 데를 허무는 팀, 그리고 새로 짓는 팀. 이 둘이 짝을 지어 같이 움직입니다. 약이 하는 일은 허무는 팀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덜 없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걸 막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이라서 짓는 팀도 같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허무는 팀만 세워두고 싶은데 둘이 손을 잡고 있어서 짓는 팀까지 멈춰섭니다. 평소에는 이게 이득입니다. 헐리는 쪽이 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새로 지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를 뽑은 자리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뽑은 자리가 아무는 쪽이 더 어렵습니다. 같은 입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뽑는 자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이 이상해집니다. 뼈에 작용하는 약인데 왜 잠깐 멈추는 걸로는 안 통했을까요? 뼈에 작용하는 약이니까 잠깐 멈추면 잇몸이 아무는데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도 끊는 것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허무는 팀, 약이 몸에서 빠졌는데도 왜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쥐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해봅시다. 이미 벽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때 붓을 내려놓는다고 벽에 스민 페인트가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에 딱 붙어 있어서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멈추는 것만으로는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사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사 중에 예를 들면 반년에 한 번씩 맞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 그냥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듯이 등뼈가 여러 군데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주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를 마지막에 언제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럽 학회에서 낸 문서에서도 그런 주사를 멈출 경우 마지막 맞은 날로부터 반년쯤 뒤엔 다른 약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혼자 끝내시면 안 됩니다. 처방하실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한쪽 위험을 줄이려다 다른 쪽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턱뼈를 걱정해서 끊었는데 그 사이에 등뼈가 무너지면 그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몇 달 끊고 오라는 건 안 지켜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처방하실 선생님 안내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학회들이 함께 낸 권고안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학회, 내분비 학회, 구강 아간면 외과 학회를 포함해 5곳이 같이 만든 문서입니다. 거기에 먹는 약은 2달쯤, 주사는 마지막 맞은 날로부터 서너 달 뒤에 치과 진료를 하는 걸 고려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고안조차 스스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을 쉬는 것이 실제로 턱뼈 문제를 줄이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끊는 건 안전을 위한 절차지 그 하나로 끝나는 보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몇 달 말고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진짜 봐야 하는 건 뭔가요? 아까 그 연구가 하나 더 알려줍니다. 이 뽑은 분들 모아서 본 그 연구입니다. 턱뼈 문제가 생긴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갈라놓고 봤더니 이 연구에서 크게 갈린 건 약을 끊었느냐 가 아니었습니다. 뼈가 이미 녹아 있거나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던 자리, 그리고 뽑고 나서 잇몸을 제대로 덮지 않은 경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손을 댄 경우, 이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자리를 건드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했는가입니다.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약을 끊었는지가 그 목록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힘으로 박아도 마른 땅과 젖은 땅은 결과가 다릅니다. 젖은 땅에서는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턱뼈도 비슷합니다. 같은 이를 뽑아도 그 자리 잇몸과 뼈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잇몸 사이로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서 깊이를 잽니다. 뼈가 이미 없어진 자리는 이 기구가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아래에 뼈가 많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하고 가시면 될까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약 이름과 드신 기간을 적어 가세요. 먹는 약인지 주사인지가 다릅니다. 주사라면 마지막에 맞은 날짜까지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골다공증약 드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끊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끊되 한 가지를 같이 여쭤보세요. 약을 끊는 건 알겠는데 뽑을 자리 잇몸 상태도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끊는 절차는 그대로 따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잇몸 확인 한 가지를 더하는 것 뿐입니다. 셋째, 그 잇몸 확인이 진짜 핵심입니다. 뽑을 자리가 흔들리는지, 잇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뼈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보고 나서야 어떻게 뽑을지, 잇몸을 어떻게 덮을지가 정해집니다. 엑스레이와 함께 잇몸 깊이도 재보는 과정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몇 분 안 걸립니다. 그 몇 분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약 때문에 아예 못한다고 미뤄만 두고 계셨다면 끊는 절차 밟으시고 잇몸 상태까지 확인 받으세요. 이 2가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권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되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약이 문제가 아니라 뽑을 자리가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맞는데 한 끗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약은 확인할 문제고 자리는 준비할 문제입니다. 약은 이름과 날짜를 확인해서 2 진료실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리는 상태를 미리 재서 준비하면 됩니다. 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2가지만 남기겠습니다. 하나, 턱뼈 문제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약을 몇 달 끊는 것이 그걸 얼마나 막아주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회도 확실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권하는 겁니다. 둘, 그러니 끊고 안 끊고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연구에서 크게 갈리는 건 몇 달 끊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 잇몸과 뼈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물지만 생기는 일이고 생기면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골다공증 치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방하시는 치료하시는 선생님 영역입니다.
저는 뽑는 자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약을 끊을지 말지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이를 뽑은 자리가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을 때, 잇몸 사이로 뼈처럼 단단한 것이 만져지거나 보일 때, 그 자리에서 고름이나 냄새가 계속 날 때, 아래 입술이나 턱이 둔하게 느껴질 때, 이런 경우는 지켜볼 단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끊고 오신 분, 끊고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됩니다. 잇몸 상태도 같이 봐주세요. 이 한마디입니다. 끊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이 그 한마디에 있습니다. 약을 쓰시면서 치과 갈 일이 생기신 분이라면 이 채널에 그런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잇몸생활 송미정 원장이었습니다.